물을 몇 리터 마셔라. 뭐 이게 공식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2리터였나? 근데 그게 사람이 다 똑같이 2리터 마시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제 강의의 모든 초점이나 태초 목걸이 초점이 면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거든요. 네. 기초공사.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네. 70%가 물이에요. 금방 태어나는 90%, 연세가 80, 90 되신 분 50%. 그러니까 몸속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시려면 물을 자꾸 더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물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물에 대한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상당히 많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물 때문에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지금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2리터요. 아, 이제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그죠? 우리 이정환 아나운서도 어디선가 지금 들은 거예요. 그죠? 어디서 방송에 가서 2리터를 들으신 거예요. 자,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요. 물은 우리 몸속에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뭡니까? 수박. 수박이죠. 수박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잔뜩 먹은 그날도 의무적으로 물을 2리터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거예요. 과잉섭취네.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음식과 물을 통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네.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 몸의 기본은요.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마셔야 합니다.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물을 2리터 꼬박꼬박 먹는다고 얘기하신 분이 오히려 오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 몸에는 그 기본을 알려주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게 짙게 나왔다. 네.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는 물 거죠. 먹어라. 네. 몸에서 지금 물이 막 밖으로 빠져나가서 몸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좀 살자 하고 몸이 지금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그때 물을 마시게 되면은 약 10분 내지 15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혹시 이제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들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거든요. 그 노란색은 저런 색깔, 밝은 노란색. 병아리 색깔과 저런 밝은 노란색이고요.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 황토색이라서. 군대 있을 때 훈련 받고 나면 짙은 그쵸? 그 노란색이 황토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색깔이 짙으면 일단 물을 마셔서 옅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10분 내지 15분 뒤에 바로 신호가 오니까요. 그러면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을 많이 먹으면요 죽습니다. 지금까지 물 많이 먹고요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라토너들. 마라톤 현장에서 계속 물을 먹다가 죽은 사람은 다 100%다 심장마비거든요. 왜 심장마비에 걸리냐면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력발전소예요. 수력발전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칼륨과 이 나트륨 두 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물량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칼륨과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일단 몸에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머리가 막 어지럽고 아프기 시작해요. 그걸 계속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은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심장의 전기가 공급이 약하게 돼 심장마비. 그걸 일컬어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실 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몸속에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 농도 분석해 주세요. 돈 불과 몇천 원 더 추가하면 다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나트륨 혈증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물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이런 사람이 주로 또 어떠냐? 저염식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주로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요. 맞아요. 채소나 과일 속에는 칼륨만 들어있고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자, 저염식
고염식을 하는 사람에게 저염식이 필요한 것이 룸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하루에 필요한 양의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을 5g. 5g은 첫 숟가락 티스푼이죠.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 저염식에다가 채소 과일 많이 먹는 바람에 요즘 제가 주위에서도 저나트륨 혈증 증상을 지금 호소하고 감지되는 사람이 굉장히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물을 먹어서 지금 건강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을 많이 먹는 어떻게 한다?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때는 물을 안 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몸속에 필요한 적당한 물량은 뭘 보고 한다고요? 소변 색깔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유지해야.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의해도요. 바빠서 자꾸 잊어버려요. 바빠서 물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 국민 대상으로 3, 2, 1 운동이라는 걸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3, 2, 1 운동을 벌이는데 한번 저하고 구호를 한번 외쳐서 한번 따라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자, 이렇게 손가락 펴십니다. 3, 3. 식사 30분 전 한 컵. 따라 하시죠. 식사 30분 전 한 컵. 네.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일. 취침 1시간 전 한 컵. 취침 1시간 전 한 컵. 하루에 몇 컵입니까? 그럼? 3컵인데? 그럼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 그러니까. 밥 먹고 2시간 뒤에 한 컵. 3끼 먹으면 6컵. 6컵. 6컵이죠? 식사 전후에 한 컵씩이나 6컵.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7컵. 7컵.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침 공복에 한 컵, 8컵. 8컵. 7컵, 8컵을 언제 먹는다? 시간을 정해놓고 마신다. 시간을 정해놓고 마신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간을 정해.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요. 위에서 음식이 물이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에 물이 있으면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이 좋은 거예요. 밥 먹고 2시간 위에서 음식이 2시간 머문다 그랬죠. 2시간 뒤부터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은 어떻게 해요? 장에 물을 공급해서 또 좋은 거예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노랗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 6시간, 7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몸이 정상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이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중간에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안 가고 아침에 소변 색깔은 괜찮은 물량을 한 3, 4일만 연습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 2, 1을 지킬 때 물량을 어떻게 한다? 보통 이런 한 컵을 먹는 건데 소변 색깔을 먹을 때 좀 진하면 조금 채워서 먹고 소변 색깔 좀 묽으면 좀 약하게 먹고 해서 약 200에서 250 정도를 가지고 하루에 7개 내지는 8개를 시간을 정해놓고 먹으면은 소변 색깔이 유지가 되면서 실제로 물 안 먹던 사람은요 일주일 만에 금방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요. 피부가. 네, 피부가 일단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 2, 1 방법으로 이제 물을 먹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은 만약에 이제 주부님들이 이 방송을 보셨으면요. 남편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남편 3, 2, 1.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올 때 현관문 열고 아내를 보면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여보, 나 오늘 당신이 얘기한 대로 잘 지켰어. 오늘 회사에서 막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혼났고 막 손해도 보고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당신이 얘기한 대로 물은 먹었어. 아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물 안 먹어도 됩니까? 돈 못 번다고 물 안 먹어도 돼요? 기본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스트레스 받든 안 받든 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유초등학교 아이들한테 3, 2, 1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면서 엄마 보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엄마. 그럼 엄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이 기본에 익숙한 아이는요, 물 먹는 습관을 들인 아이는 운명이 무조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전 국민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오늘 제가 여기 온데도 저를 아시는 분을 참 많이 만났어요. 아, 교수님 강의 듣고 물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제한테서 물 강의를 듣고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요. 그냥 인사하지 말고 손가락 흔들면서 3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참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요즘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뭐 수화를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전 국민 물먹기 운동 3, 2, 네. 1방법 한번 해보시면. 밥 먹기 전 30분 전에 물 한 잔. 그 다음에 식사 2시간 2시간 후. 뒤에 물 한 잔. 예. 잠자기 1시간 전 한 한 잔. 잔. 그리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공복에 한 잔. 그래서 도합 8잔. 7잔 내지 8잔. 예. 근데 요즘에 물에 그냥 물은 잘 드시기 힘들다고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 섞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드시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요, 제가 이제 물 강의를 하고 나면요, 어떤 네. 분이 제일 많이 묻는 분들이, 교수님, 저가 말이죠, 맥주를 보통 한 3,000cc를 먹는데 물을 또 먹어야 되냐. 주부님들은 또 주로 아이들이 물 달라고 할 때 교수님 오히려 우유 주고, 포도 주스 주고, 오렌지 주스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아, 나는 보이차를 하루에 뭐 2리터, 3리터 먹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많죠. 녹차, 보이차, 지금 이 레몬차, 요즘 젊은 친구들도 뭐 많이 먹죠? 탄산수. 네. 자, 물 이외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저는 차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 차. 네. 그러면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드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먹는데, 물은 차같이 그냥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합니다. 바뀌었어. 예, 차는 차같이 즐기시고, 물을 물같이 드시면서 먹는 양은 뭘로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네. 보고 얼마든지 즐기시면 되는데 서로 바꾸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레몬을 먹든 라임을 먹든 뭐 심지어는 뭐 뭘 먹든 간에 저는 양은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드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면 좋다. 네.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이온 음료는 어떻습니까? 자, 이온 음료라는 것은 말이죠. 이제 그 물 속에, 음료 속에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칼륨이라는 4개의 전해성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잖아요. 옛날에는 땀 흘리면 물 먹을 때 뭘 먹었죠? 생각 안 나세요? 소금 먹었어요, 소금. 그죠? 운동할 때, 예. 운동할 때. 그렇게 정제 소금이 그렇죠. 있었어요. 운동할 때 물만 먹으면 안 된다고 예. 소금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땀으로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 성분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증 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이온 음료 누가 먹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먹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땀을 통해서 이 전해질 물질이 빠져나가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일반인이 일부러 꼭 뭐 이온 음료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저 속에 들어있는 저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 4가지는요.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기는 이제 많이 들어있죠. 왜 많이 먹어요? 운동할 때 땀을 갑자기 많이 흘리니까 일시적으로 그 전해물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저거는 보충을 필요는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온 음료를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운동하실 땐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동안 이제 방송하면서 저도 정보가 있으니까 한 2리터 정도 마시면 좋은 거다 생각을 했는데 소변 색깔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수시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진하면 좀 더 드시고 네. 묽으면 조금 덜 드시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뭐 저 상온에서 둔 물 드시는 게 좋다. 이건 맞는 얘기죠. 냉수 시원한 거 이런 거. 답을 알고 있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냉수를 너무 좋아해요. 예. 그죠? 커피 중에서도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가 없잖아요. 왜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뜨거운 물을 예를 들면 차가운 물을 시원하게 먹었으면 이제 목젖을 타고서 이 식도로 내려갈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내려갔던 물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전부 다 36.5도로 다 우리 몸이 다 올려줘야 돼요. 우리 몸이. 여름철에 시원할 때, 더울 때 차온 거, 냉수 한 컵 먹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도 오들오들 떨면서도 예.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물을 먹는 분이 있거든요. 예. 겨울에 혹시 그 추운 이런 지역에 가서 소변 보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몸이 떨죠. 떨리죠. 예, 예. 왜 떨릴까요? 체온이 밖으로 나가니까. 예, 그렇죠. 뜨거운 소변 양만큼 바깥으로 나가면서 체온이 떨어졌죠. 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체온을 올려주려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육 운동을 해야지 올라가잖아요. 분명히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소변 보고 난 다음에 운동 안 할 줄 알고서는 네. 본능적으로 그냥 부르륵 떨던 만나요. 몸이 먼저 움직여 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왜요? 살려고.
지가 살려고 네. 심하게 몸을 그게 근육 운동을 해서 몸을 올려주는 네. 소변 빠져나가는 양만큼. 예. 그런데 그 겨울날 그렇게 얼음 물을 먹어야 됩니까?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발부붙이고 있는 이 몸에다가. 아니, 근데 갑자기 지금 궁금해진 게 있어요, 선생님. 이 열 받았을 때도 부르르 떨잖아요. 네. 그것도 열 올려주는 거예요. 그 열을 발산. 근데 열을 발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냉수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반대하지 않아요. 네. 어떤 경우에 몸이 뜨겁거나 온도가 높거나 했을 때는 냉수 한 컵 정도 문제가 없는데 이걸 습관화가 되어서 몸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또 겨울에도 냉수를 먹는 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음료를 비롯해서 모든 그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음식의 온도는 우리 몸의 온도 36.5도하고 비슷한 우리가 손을 대봤을 때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물도 좋다. 너무 뜨거운 물을 먹으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식도하면 다 뜨거운 물 때문에 걸리거든요. 식도하면요. 그래서 물은 적당한 온도로 좀 식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먹거리 전도사 이계호 교수님 모시고 기본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서 쭉 3번에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다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마무리하면서 우리 셀프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에 관한 조언, 요건 꼭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보통 건강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이죠. 많은 분이 특효약과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네. 결론, 특효약과 비법은 없다. 뭐가 문제예요? 기본이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물 기본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기본이거든요. 이런 기본이 말이죠. 엄청나게 깨져 있습니다. 태초 먹거리라는 프로그램은요. 기본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오늘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거의 60가지, 70가지, 100가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본을 좀 회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참 건강한 유산을 물려주자. 이게 우리 태초 먹거리 학교의 초점이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나와서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데요.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요. 너무 건강에 대해서 먹거리에서 민감하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 우리 몸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말이죠. 오지간한 것들은 나쁜 게 들어오도록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장기간 과량이 문제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믿으시고 장기간 과량을 피하시고 특효약과 비법은 없다.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 잘 실천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계호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이 생각할 때, 몸에 좋은 물은 어떤 물인가요?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고 네. 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고 그다음에 물 입자의 결합 크기를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네. 그 결합 크기가 작아서 흡수율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네. 좋은 물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클러스터. 세계 5대 장수초는 그 물 분자의 결합 크기가 60에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작아서 흡수율이 좋은 거죠. 좋은 물의 조건이 약 알칼리수인 지하수일 때 좋은 물이다라고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음료를 사 마셔도 혹시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인유미니프의 특징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제로 인증을 받았는데 네. 이게 식약처 지정 인증 기관에서 제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얼마 전 이제 작년에 한국의 원자력 의학원에서 네. 그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의 74%를 촉진시키고 전이는 32배에서 11배를 가속화시키고 또 심각한 건 항암제의 내성까지 발생시킨다라는 그 국제의학저널 테라노스틱스에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 유튜브 비욘디라는 채널을 보시면 그 홍혜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세포까지 직접 침투돼서 물리적으로 DNA의 변이를 일으켜서 심각한 상태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좋은 물을 찾아서 좋은 용기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리병에 담아서 보냈었어요. 근데 가다가 50%가 파손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네. 병이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님들도 힘드니까 그
그 회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독자적인 병을 제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어디 구하러 다니시느라고 또 굉장히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 돌이켜보면 제 환경이 이 일을 하게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환경이? 제 환경이. 예.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저는 원래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30년 전,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미국에서 살 때 그때부터 이미 홀푸드 마켓 그 유기농 코너에서만 식재료를 샀고 술, 담배, 커피 모든 걸 다 나눠 건강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언니가 20살 때부터 혈액투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의 신장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제 신장을 이식하려고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저 또한 그래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신장이.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신장내과 박사님이 안 하는 게 좋겠다. 본인 몸이나 잘 관리하면서 살면 좋겠다 해서 반드시 저염식을 하고 매운 거 먹지 말고 하여튼 소금을 무서워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이제 유기농 야채에 저염식에 고기도 안 먹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죠.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신경 쓰셨는데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네. 건강한 거 찾으시려고? 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해봤을 텐데, 이제 저는 3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안 되니까 사구체 신장염이라는 병이 한국에서 안 되고, 네네. 이제 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갑상선이 생긴 거예요.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병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많은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곧 미국에 있는 의학이 한국에 와 있는 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내가 고쳐봐야지 하고선 처음에는 침 공부를 시작해봤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사실 한국의 대체의학이라는 게 정말 명의시지만 라이센스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장 네, 선생님도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가고 침을 몇 년 배우던 이제 장침부터 제 몸에 다 꽂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계성을 느끼니까 그러면 한약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제 한약 처방 공부를 또 해봤어요. 그 박사님 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뜸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전문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돌팔이처럼 그러지 말고 편입을 해라 하니대. 근데 저는 사업이나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내 몸을 고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라이센스는 졸업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할 걸 싶어요. 끝까지 안 따셨어요? 네. 졸업장은 필요 없고 나를 고치기 위한 실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닐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한계성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체질 공부를 해봤어요. 음양 체질, 그러니까 음과 양, 태양인, 소음인 뭐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엔 사상 체질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체질이라는 걸 가봤어요. 네. 팔체질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먹게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했는데 결국은 몸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먹으라고 권장해도 뭐할 판에 근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 있는 분도 악성 빈혈이 와서 심각해지고 또 위가 가장 좋다는 분도 나중에 위가 큰 탈이 나고 막 이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냥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음과 양으로 크게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어느 정도 섞어서 먹으면 서로 중화를 해주니까 괜찮지만 이미 큰 병이 나서 힘든 사람은 구별해 주는 게 좋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님들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 강의를 해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언니가 호주에서 왔는데 자기가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야 된다.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가라서 갔는데 제가 유방암인 거예요.
몇 살 때? 45살이에요. 어머. 그래서 제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게요. 20대 때부터. 그 전에 침도 놓고 뭐 뜸도 다 하고 난 다음 아니에요? 네네. 어허. 20대 때부터 저염식하고 유기농으로만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또 제가 사는 데가 그 강남 그 한강변 보이는 데 살다가 더 건강해 보겠다고 전원주택으로까지 이사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괴감도 들고 뭔가에 모르는 배신감이 들고 그 심리적인 그 만감의 교차가 엄청나더라고요. 대부분 이러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든요. 저는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가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정말 그 전에 뭐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곧바로 수술이 가능한 정도였어요? 유방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예. 일단 서울대에서 항암을 안 해?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치료해 줄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말도 안 될 방이죠. 근데 네. 이제 서울대 갔을 때 주치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인간적인 감정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항암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죽는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신장도 이러이러하고 제 상황이 이러니 제가 항암을 하고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전 다른 치료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통증은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5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야구방망이로 한번 치는 정도의 충격? 그 다음에 얼굴은 한 60대, 70대 정도로 노화되는 정도? 요 정도만 감수하면 괜찮아져요 하는 거예요. 45살 된 사람한테. 그러면 제가 항암은 안 하고 다른 치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게요? 저는 거부하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해서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유방암협회 회장을 하셨던 그 명의분이 한국에 계신데 이제 이민혁 교수님한테 이러저러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항암은 하지 말고 요 부위만 해보자. 그래서 본인도 항암을 하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암 환자의 99%가 물을 마시지 않는다. 탈수다. 물을 얼만큼 마셨냐.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저염식을 했는데 물이 당기겠어요? 야채식만 했는데. 그러니까 갈증이 잘 안 나죠. 안 나죠. 네. 그날부터 그러면 물을 넘겨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물을 억지로 마시니까 미네랄이 불균형이 올 거 아니에요. 전해져. 토하고 싶은 구토증이 나오죠. 두통이 오면서 맞아. 무기력해지고 네.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하는 말이 피가 얼마나 찐덕찐덕하겠냐는 거예요. 그 찐덕찐덕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공부를 하면서 세계 5대 장수촌이라는 곳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독일, 멕시코, 프랑스, 파키스탄, 일본 이렇게. 그런데 그쪽에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인데 입자가 작은 물인 거예요. 그리고 수소 수치가 엄청 높고 그러니까 지하수면서 미네랄 함량이 높은 거. 안반수. 그 조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유리병에 담긴 병을 수입해서 먹다가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박사님이 이 물을 한번 먹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몸이. 흡수가 바로 되고 거부 반응이 전혀 없고 위가 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먹으면 위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많은 물을 먹으면. 근데 얘는 물에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바로 흡수되고 힘들지가 않고 그 물에다 커피를 드시는 분은 커피 맛이 다르다 그러고 다른 차를 드시는 분은 차 맛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이제 기술력을 주시면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최수경 씨면 많은 사람하고 나눌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우징
해가지고 사업을 그 집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원수 입구에 넣는 걸로 해봤었어요. 네. 그런데 1인 가구가 많고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게 불편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이 그냥 이런 바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했다가 다 깨지니까 이 병으로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할 때 그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물을 안 마셔서 이런 건가? 모를 수도 네, 있을 맞아요. 거예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만성 탈수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탈수인지를 몰라요. 저처럼 네. 오랫동안 그렇게. 근데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플레밍 박사죠? 플레밍 박사님이라는 네네.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제자 중에 벤맨 갤리지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물로 사람을 치유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자연이 준 최고의 약, 물이라는 책에 보면 물이 부족하면 일단 몸에 통증으로 온다는 거예요. 관절염이든 두통이든 어디 뭐 안구의 통증이든 그럴 때 물을 한 잔 먹어봐라라고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불면증 또 이제 쥐가 나는 거부터 모든 특히 그 결석 그런 분들을 네. 물과 소금을 충분히 주면 다 치료하셨다고. 그때 이제 멍청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가 물을 베이스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루 커피를 한 대여섯 잔 마시고 지금은 조금 줄였지만 콜라도 물에 섞었겠지 하고 그거 수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채 주스 뭐 이런 이뇨제죠, 이뇨제. 그래서 더 탈수 증상에 시달리고 맞아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냥 순수한 물을 못 마셔요. 이미 단 성분에 길들여져 있어서 혀가. 근데 우리가 마시는 차나 이런 음료 중에 되려 물을 많이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은 더 수축되고 딱딱하게 이뇨로 붙죠. 이렇게 물이 빠지면 굉장히 그 체중이 줄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돼요. 빠졌는데 200g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혈관은 굉장히 딱딱하게 굽고 미안해라. 혈류량은 줄겠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건강을 겉으로만 이렇게 주워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장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능학적인 거를 모르니까 이상한 걸 따라하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최 대표님은 이제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셨으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와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물을 안 마시니까 굉장히 마르고 잔주름이 많은 노안이었어요. 피부가. 근데 지금은 잔주름은 없어요. 물 마시면 잔주름 펴져요? 2달 뒤면 오늘 마신 물이 2달 뒤에 내 피부로 나타나요. 그리고 통증이 없죠. 항상 두통을 달고 살아요. 염증이라는 게 물 부족이라는 맞아요. 말씀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거는 저는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면역을 키우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면역의 기본이 물인 거예요. WHO에서도 권고하기를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병원에 가면 0.9%의 소금물을 먼저 꽂아줘요. 수액할 때. 눈이 번쩍 떠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안 먹고 나타났던 그런 것들은 거의 개선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셀코TV 한입보감의 세입 배한호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물이 나와 있는데요. 물은 5대 영양소에서 사실은 무기질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물이 없게 되면 다른 나머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저는 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물은 미네랄 워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미네랄 워터의 특징은 입에 딱 들어갔을 때 약간 가벼운 그런 단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물도 약간 단맛이 느껴지는데요. 나한테 맞는 물은 많이 마셔도 목 넘김이 상당히 좋고요. 나한테 맞지 않는 물은 목 넘김이 약간 조금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미네랄 워터는 또 제 목에 술술 또 잘 넘어가죠.
이어서 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건강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 자타공인 물입니다. 물. 많은 한의사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500여 종의 한약재를 골라서 환자분에 맞춰가지고 용량 조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물에 달일 것인가. 한의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정수기 물로 할 것인가, 뭐 이온물로 할 것인가, 뭐 이를테면 뭐 땡땡수로 할 것인가, 백두산 물로 할 것인가, 한라산 물로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물의 한자는 당연히 숫자죠. 숫자.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술술 잘 풀린다라는 겁니다. 잘 흘러내리는 거. 위에서부터 밑으로 잘 흘러야 되고 뭐 주변으로 잘 흘러야지 되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싹 잘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게 뭔가 이제 쭉 이렇게 흐르는데 옆에 들어왔던 것도 흘러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왔던 것도 흘러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쭉쭉 잘 빠져나가는 걸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무엇인가 쌓이지 않게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은 무기질, 흔히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물 선택을 잘 하셔라. 그런데 물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류가 많죠. 그 많은 종류에 대해서 본인이 시간을 가지고 자꾸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목에 이 물이 넘어가지가 않는다. 물을 아무리 먹으려고 그러지만 물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꼭 미네랄이 강화된 물,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함량이 좋은 물을 드시게 되면 목 넘김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들어갈 때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좀 많이 들어있는 물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물 분자의 크기입니다. 물 분자의 크기가 적당해야 물을 먹고 난 뒤에 두 번째 우리가 물을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본인 몸에 맞춰서 제대로 된 물을 드시게 되면 목 넘김도 좋고 뭐 헛배 부르고 배가 꽉 차고 소화가 안 되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없애냐면 물 분자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이 물이 분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되면 속에 들어와서 빨리 흡수해서 빨리빨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 먹고 배불러서 더부룩해 해서 채기가 생겨서 그런 불편함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물 크기를 이 53단위로 이렇게 맞춰서 또 드실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먹는 물 중에 하나가 요런 물이 또 되는 겁니다. 요런 물들은 마그네슘이 강한 미네랄 워터인데요. 그래서 요런 물들을 먹게 되면 목 넘김도 좋고 특별히 배가 부르는 느낌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드시기가 상대적으로 편한 거죠. 물이 우리가 흔히 물 많이 드시라 그러면 또 세 번째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40, 60대 여성 환자분들 물 좀 드세요 그러면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만 먹어도 살이 쪄서 저는 물도 잘 안 마셔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은 실제로 0칼로리입니다. 0칼로리. 미네랄이기 때문에 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이 물 자체가 고여 있는 걸 흘러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고 대사를 항진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뇨기계 질환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로 결석 같은 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생식기 쪽으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도 물을 또 충분히 드셔야 또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소화기계 질환, 소화기가 질환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입이 마르고 식욕이 떨어질 때 물을 또 본인에 맞춰서 드시게 되면 변비 당연히 없어지게 되고 소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변비를 일으키는 이유가 식이섬유가 뭐 부족해서 아랫배가 차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물 부족이라고 하는 변비, 그 변비의 원인인데 물 부족으로 변비가 생겼던 분들은 바로 이제 해소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계.
호흡기계 질환 중에서 뭐냐면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계 질환이 걸리고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계속 기침이 나고 적당하게 그 약한 가래들이 반복되고 또는 그 비염의 후유증으로 콧물이 자꾸 이렇게 나면서 코가 한편으로는 마르고 그런 콧물이라든지 가래라든지 기침을 없애는데도 이 물이 충분히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치료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숙취 해소를 위해서도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이 늘면서 우리가 이제 치아 상태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입이 마르면 혀, 구강뿐만 아니라 치아 상태도 나빠지거든요.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도 구강 건조입니다. 물을 잘 안 드셔서 그렇게 되는 건데 충치. 그리고 요즘은 굽거나 튀긴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다가 보니까 또 통풍에 많이 걸리는데요. 이 통풍도 또 걸리는데 예방을 하고 걸렸을 때도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백비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백비탕. 이 백비탕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물을 100번 정도 끓이는 겁니다. 물을 한 번 끓이고 항아리에 식혔다가 물을 또 한 번 끓이고 항아리에 식혔다가 물을 반복적으로 같은 물을 100번 이상 끓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미네랄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이 백비탕의 그 맛을 보게 되면 단맛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성분이 적정하게 많게 되면 약간 자기 입에 달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제 몸에 맞는 물은 달다고 느끼는데 백비탕이 이제 단맛이 나는 겁니다. 그 유일한 겁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만 넣고 끓이는 것. 그거 자체가 물 속에 있는 미네랄 함량만 조절을 해줘도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동의보감에는 물이 33종 정도가 나옵니다. 33종 정도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6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화수는 이제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수록 또는 뭐 나이가 어리지만 자꾸 잔병 치레를 한다. 반복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새벽에 처음 뜬 물,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물 중에서 고요한 물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 고요한 물을 내가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정화수가 이제 그런 개념이죠. 사람도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듯이 물도 기질과 성향이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물,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새벽에 떠서 먹는 그 물이 좋다. 요즘 뭐 건강이라 그러면 정말 약에 의존하고 수술에 의존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대도시로 몰려서 약과 수술에 내 몸을 의지하게 되는 건데 좀 그것보다는 내가 좀 자연적으로 나 스스로의 어떤 생명력을 통해서 내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또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시골로 많이 가시거나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유리한 게 바로 이 정화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감남수는 뭐냐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조금만 하면 체하고 뭐 신경만 조금 쓰면 체하고 뭔가 공부를 하는 날은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럴 때 또 잘 체하고 약간 냄새로 비위가 상하면 체하고 체하시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체기를 좀 없애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감남수는 뭐냐면 이 물을 이제 컵에다가 붓고 그 컵에 티스푼 하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거품이 나도록 물을 젓습니다. 거품이 나도록. 그 거품이 나도록 휘저어놓은 그 물을 감남수라 그럽니다. 감남수. 그래서 일반 물보다 그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놓은 물을 먹게 되면 그 물이 가슴 쪽에 있는 체기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걸 이제 마시는 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목욕하는 물이죠. 온천수.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손발이 차다 또는 뭐 손발이 저리다 또는 이미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왔다 또는 각종 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생을 한다. 이런 분들은 외용제 목적으로 온천욕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일주일에 2번이나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천수가 이제 가까이 별로 없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온천이 나오는 그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을 이용하셔도 좋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가까운 온천 중에 하나가 전철에 가는 범위 내에서는 온양온천 그 주변은 거의 다가 온천수기 때문에
전철로 이동해서 가시게 되면 이제 온천수, 외용제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수. 지장수는 뭐냐면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물이 지장수입니다. 근데 지금 뭐 내가 정말 뭐 산에 갔다가 안 좋은 걸 먹고 내가 쓰러졌다. 특히 이제 버섯류 잘 모르시고 뭐 먹고 식물류 잘 모르시고 독성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드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119로 전화해서 빨리 이동해서 이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뭔가 이제 그런 게 마땅치 않고 좀 어정쩡한 상태다. 지장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장수는 뭐냐면 이제 황토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은 이제 그 위쪽 부분의 표지 토양을 없애고 조금 더 이제 30cm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빨간 이제 황토가 나오죠. 그럼 황토의 위층도 다시 벗겨낸 다음에 그 이제 황토가 있는 부분을 약간 정사각형 정도라든지 뭐 동그랗게 이렇게 적당히 뭐 30cm 길이나 뭐 20cm 길이 정도로 파서 거기에 이제 물을 부어 놓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근처 뭐 개울물을 붓든 갖고 오셨던 이제 물을 이제 붓고 휘휘 저어주고 뭐 물이 15분, 20분 정도 지나면 물이 다 가라앉겠죠. 그래서 가라앉은 물에서 그 위에 이제 맑은 물이 뜨게 되면 그 맑은 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한 잔 이렇게 먹는 게 지장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내 몸에 여러 가지 독성 반응이 있어서 가볍게 병원에 가야 될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해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는 지장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동의보감에 있는 33종 물 중에서 가장 많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생수탕인데요. 생수탕은 뭐냐면 생, 숙 두 가지 물을 섞어주는 건데 쑥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쑥은 익힐 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끓였던 뜨거운 물 그리고 생물은 끓이지 않은 물을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컵이 있으면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줘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뜨거운 물에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한 번 더 찬물을 또 넣어주는 겁니다. 찬물을 동량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찬물은 내려가고 뜨거운 물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류가 발생해서 저절로 이제 회전을 할 텐데요. 마치 그는 이제 감람수 같은 경우는 억지로 회전을 시키는 거고 생수탕은 저절로 뜨거운 물이 먼저 들어가고 찬물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가벼운 이제 대류가 발생할 텐데 요렇게 해서 이제 회전을 시킨 물을 일상적으로 먹자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천하장사 이만기 형님이 매일 요렇게 이제 드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게 좋은 건 바로 또 채끼입니다. 채끼. 내가 늘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좀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요런 방식으로 아침에 한 잔 드시면 소화기계의 어떤 그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6번째는 취탕인데요. 이 취탕은 숭늉입니다. 숭늉. 식사하고 난 뒤에 꼭 드셨는데 최근에는 안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어떤 소화도 돕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을 향상시키고 그런 목적으로는 취탕, 이렇게 묵은 숭늉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여러 가지 내가 내 몸을 증진시키기 위한 팁들이 있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